서울에 이런 나대지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서울의 나만의 토지를 가지고 나만의 건축 신축 행위를 통해 수익화를 만들 수 있는 거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쭉 들어가 볼까요? 네, 조금만. 자, 여기 서울의 나대지 정가운데 와 있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대장 김상준입니다. 자, 오늘은 서울에 신축이 가능한 일반 나대지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통상 서울의 나대지 경매 물건은 보기 드문 형태이죠. 서울은 다들 아시다시피 빈 나대지가 없이 전체적으로 건축물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건축이 가능한 토지를 찾기는 어려워졌죠. 하지만 오늘 말씀드릴 경매 물건은 감정평가 당시에는 노후주택이 있었지만 현재는 해당 노후주택이 전부 철거되어 빈 나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주택수 합산에 제외되며 그 외 강력한 주택의 규제를 적용받지 않게 됩니다. 즉 경락잔금 대출이 70% 선에서 와일드하게 가능하며 적은 종잣돈으로도 서울의 나만의 토지를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매력적인 경매 물건의 보다 자세한 사항을 대장 옥션을 보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경매 물건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물건 종별은 주택으로 되어 있으며 토지 면적 23평, 건물 면적은 18평으로 나와 있죠. 토지 건물 일괄 매각하며 감정가는 4억 2천만 원부터 출발하는 신권 경매 물건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구축 건축물들은 전부 철거된 상태이며 빈 나대지로 경매가 진행 중에 있죠. 그 외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은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서 용적률 200%를 적용받는 곳입니다. 자, 그럼 현 경매 물건의 낙찰 후 인수되는 권리사항이 있는지도 권리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및 건물 등기 부상 최초 설정된 권리는 2018년 08월에 설정된 근저당이며 근저당은 말소기 준 권리가 적용되니 낙찰 후 모든 권리는 소멸합니다. 그 외 나대지 형태로 별도 거주 중인 임차인이 없어 인수하는 보증금 또한 없습니다. 즉 권리상 전혀 문제가 없는 깨끗한 경매 물건이죠. 자, 그럼 해당 경매 물건의 인프라 및 시세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건지 주변으로 초등학교, 공원, 중학교 등이 근접되어 있어 거주 환경은 양호한편에 속합니다. 그 외 월곡역으로 도보 10분 거리에 소재해 있어 대중교통의 편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 개발 호재로 현재 동북선이 2019년도 10월에 착공하여 지금도 활발히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북선은 경전철이라고 불리는 만큼 정거장이 총 16개입니다. 전반적으로 동북선은 노원, 도봉, 강북의 지하철이 부족한 부분을 좀 더 촘촘하게 연결하여 교통의 편의성이 높아질 예정입니다. 해당 노선은 2026년도에 완공될 예정이며 완공 시 경매 물건지와 역사와의 거리는 도보 7분 정도로 더욱 교통의 편리성이 높아질 예정입니다. 그 외 경매 물건지 주변 토지 시세는 빈 나대지의 일반 매물은 거의 없는 편이며 그 중에 나와 있는 매물은 평당 3,300만 원 선에 나와 있습니다. 이면, 도로, 코너 및 토지 모양에 따라 다소 편차는 있지만 평당 3,000에서 3,500만 원 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경매 물건이 주변 토지 시세보다 저렴한지 혹은 비싼지를 계산해 보도록 하시죠. 경매 물건의 토지 면적은 23.9평이며 감정가는 4억 2천만 원입니다. 그럼 4억 2천만 원 나누기 약 23평 정도를 해주면 토지 평당가는 1,826만 원 선으로 나와 있습니다. 주변 시세 최소 3천만 원 대비 약 1,000만 원 이상은 저렴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성북구에 소재한 나대지 경매 물건을 말씀드렸습니다. 총 요약해 보면 물건지 주변으로 초등학교, 공원, 아파트 단지가 근접되어 있어 인프라는 더욱 우량한 편에 속합니다. 그 외 월곡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소재해 있으며 동북선이 현재 활발히 공사가 되고 있어 완공되는 시점에는 도보 7분 거리에 추가 역세권이 개발될 예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현재 진행하는 경매 시작가이기도 하죠. 주변 토지 시세는 평당 3천만 원 선에 구성되어 있지만 현재 진행하는 경매 물건은 평당 1,800만 원대로 시세 대비 약 40%가 낮은 금액으로 경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빈 땅이 없는 서울에
그것도 주택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토지를 매입한다는 것은 상당히 매력적인 상황이죠. 그럼 제가 직접 현장에 방문해서 경매 물건의 컨디션을 체크하며 보다 생동감 넘치는 영상을 전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 위치한 시세 대비 반값 토지 경매 현장으로 지금 바로 출발해 보시죠. 자, 드디어 경매 물건지에 도착했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이 펜슬 둘러져 있는 부분 있죠? 펜슬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데, 그죠? 무슨 쌀포대 같은 거 좀 쳐놨는데, 이렇게 경계선이 되어 있는 자리가 우리 토지의 경매 물건지의 목적물입니다. 이렇게 현재 지금 나대지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경락장금 대출은 보다 와일드하게 실행됩니다. 그 외 토지를 취득하기 때문에 주택수 합산이나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도 배제될 수 있습니다. 현재 해당 지역들은 미니 재건축, 가로정비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인 구역이기도 합니다. 현 서울시는 공급량을 증가하기 위해서 2종 일반 주거지역 7층 높이의 제한을 풀고 약 15층까지도 건축 행위를 할 수 있게끔 현재 풀어진 상태입니다. 즉 소규모 재건축, 가로정비 사업의 사업 수익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죠. 종암동 1구역, 2구역, 3구역까지 전체 지금 가로정비 사업을 진행 중에 있어서 향후 미래 가치는 더욱 우량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우리 토지 이 경매물건지는 조합사무실에다 문의해 보니까 현재 포함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향후 이렇게 재개발이 움직이다 보면 우리 지역 또한 향후 미래 가치를 더욱더 높게 가져갈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보다 자세하게 물건지 방문해서 현장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컨디션을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자, 토지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도로폭입니다. 도로폭을 한번 제가 재보도록 할게요. 끝에서부터 제 보폭이 한 80cm 정도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약 8발자국 정도가 도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 6m가 좀 넘게 확보가 지금 되어 있는 도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건축법에 있어서 4m 도로를 확보하지 못하면 건축에 대한 허가가 나오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 경매 물건은 약 6m를 확보하기 때문에 충분한 건축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도로 확보 못한 토지를 맹지라고 불려요. 그래서 단독적인 가치가 없는 것들은 시세 대비 반값에 팔리기도 합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약 6m 이상의 도로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도로로는 충분히 가능한 부분도 될 수 있습니다. 그 외 해당 토지의 용도 지역은 2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용적률 200%를 적용받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토지를 좀 더 가까이 가서 한번 볼게요. 원래 이미지로 봤을 때는 이게 펜슬이 쭉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쪽 부분이 지금 펜슬이 지금 치워져 있어요. 누군가에게 들어갔던 흔적이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위험해 보이지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토지의 모양은 토지 투자에 가장 적합한 가장형 토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즉 도로를 통해서 필지 분할도 원활하고 건축하기에도 가장 이상적인 토지 모양이에요. 근데 우리 토지는 협소하기 때문에 필지를 분할하거나 이런 일은 없겠죠. 지층까지 포함이 돼 있네요. 지층도 파져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아예 나대지다. 건축만 들어 올리면 충분히 사업 수익성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는 곳입니다. 서울에 이런 나대지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서울의 나만의 토지를 가지고 나만의 건축 신축 행위를 통해 수익화를 만들 수 있는 거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쭉 들어가 볼까요? 네, 조금 자, 여기 서울의 나대지 정가운데 와 있습니다. 토지 평수는 약 23평 23.9니까 24평 정도 되겠네요. 그죠? 24평 정도 여기까지인데 충분히 신축할 수 있습니다. 협소 토지로 인해서 신축이 가능하고 사용 수익화가 가능해져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한번 나가서 이와 비슷한 토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와 보시죠. 신축한 건물이 바로 옆에 있었어요. 보니까 자, 여기 옆에 앞에 건물 보이세요? 자, 여기서 이 건물 예뻐 보이시죠? 다중주택입니다. 1층은 근생 뺐고요. 앞면으로 주차 한두 대를 더 확보할 수 있게끔 해놨고 밑에 1층 반필로티를 구성했습니다. 해당 건축물에서 약 10% 정도에서 15% 정도를 날씬하게 보면 저희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해당 건축물에서 10에서 15% 정도 약간 다이어트하면 우리 정도의 건축물을 들어 올릴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저런 협소 토지를 가지고 이런 건축물을 들어 올릴 수 있다는 거, 사실상 우리 토지랑 봤을 때 한두 평밖에 안 차이 납니다. 이 토지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축물까지도 신축할 수 있는 매력적인 경매 물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물건지로 다시 가보죠. 자, 여기까지 서울의
흔하지 않는 나대지 경매 물건을 현장에 와서 제가 직접 리얼하게 보여드렸습니다. 통상 이런 경매 물건은 경매가 시작 전에 통상 급매나 일반 매매로 판매가 되기에 경매까지 진행하는 케이스가 다소 적습니다. 즉 경매 시장에서는 보기 힘든 매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기에 일부 취하될 여지도 어느 정도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23평 토지는 되게 협소하지만 협소 건물을 들어 올려서 수익화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토지입니다. 일전 영상에서 성북구 삼선동에 있는 협소 토지 경매 물건을 전달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보여드린 경매 물건의 토지는 우리 토지보다 한 평 작은 22평의 토지였죠. 자, 이런 협소 토지를 가지고 건축 행위를 통해 수익화를 만들 수 있는 충분한 토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토지는 도로폭도 넓고 진입로도 괜찮고 향후 조합이나 재개발에 대한 이슈성도 높아서 미래 가치 또한 월등한 편에 속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런 토지를 가지고 약 한 4가지 정도의 출구 전략을 구성해 볼 수가 있습니다. 향후 가로 정비 사업을 좀 기다리면서 우리도 조합에 좀 설립이 될 수 있게끔 기다려 보면서 미래 가치형 투자를 진행하게 되는 거죠. 이 주변에 뒤에 한번 보여주세요. 뒤에 아파트 단지에 25평 국민 평형대의 분양가, 매매가는 약 10억 원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토지의 지금 최저가가 4억이죠. 4억 2천 정도 됩니다. 그럼 이걸 낙찰받고 10억짜리 아파트를 돌려받는다면, 분양권 딱지를 돌려받는다면 그 정도도 시세 차익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경매 물건이죠.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들이 전부 공공 직접주도 재개발이 아닌 민간 재개발이기 때문에 현금 청산 대상자는 속하지 않고 분양권을 전부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현재 가로주택 정비 사업 범위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고 더욱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면 신축을 통해 수익화를 연결시킬 수도 있습니다. 물건지 주변으로 고려대학교 캠퍼스나 성신여대, 경희대 등이 소재하기 때문에 원룸 건물을 신축해서 수익화시키는 모델도 충분히 검토가 가능합니다. 현 토지의 용도 지역은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적률 200%를 적용받습니다. 약 40평의 건축 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토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용 부분, 즉 코어 부분을 한 5평 정도 이렇게 날린다고 생각하면 약 35평의 건축 면적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1층은 주차장 확보를 하기 위해서 반필로티로 빼버리고 그 외 2층부터 5층까지는 약 2개 호실씩 세팅이 가능합니다. 그에 지층도 있으니까 지층 1개 호실씩 가능하겠죠. 그러면 총 7개 호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서울에 그것도 나만의 원룸 건물을 만들어서 월세 수익과 시세 차익을 만들 수 있는 건 한 번에 2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충분한 매력적인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주변 필지들을 양옆의 필지들 혹은 뒤에 필지들을 추가로 매입해서 더욱더 높은 가치가 높은 다세대나 다가구를 신축해서 더욱 높은 수익률을 예상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조금 다양한 출구 전략도 있어요. 옆에 필지랑 합쳐서 공동 투자를 한다거나 혹은 내 걸 사거나 내 거를 팔거나 다양한 출구 전략도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영상에서 보다 자세히 다뤄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해당 토지가 지금 주변 시세 대비 약 40% 정도를 저렴하게 나온 상태라 낙찰만 받고 단기 매도를 해도 수익 실현을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즉 낙찰받고 현수막 꽂아 놓는 거예요. 건축 가능한 대지를 급매합니다. 이렇게 현수막을 꽂아 놓으면 하루에도 수십 콜 건축업자들한테 러브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단기 차익 최소 1억 원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토지이기도 하죠. 그 외에 종암동 부근으로 동북선이심 개발 중에 있으니까 단기 매도보다는 좀 더 보유를 통해 더 높은 수익을 만드는 것이 보다 현명할 투자로 보여지긴 합니다. 자, 여기까지 현재 경매 물건의 출구 전략 최소 4가지 정도를 전달드렸습니다. 그러니 오늘 경매 물건 좀 더 우량해서 다양한 출구 전략을 많이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대장TV 시청자 모든 분들이 이런 토지에 직접 내가 온전한 가치를 소유하며 건물주가 되는 그날까지 제가 옆에서 같이 서포트하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는 데는 큰 오류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완벽을 추구한다는 것이죠. 모든 일에 대해서 항상 수시로 크로스 체크하면서 최악의 상황만 생각하게 됩니다. 단 의사, 조종사, 과학자 이런 직업군들은 당연히 리스크를 제로로 만들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도전하는 모든 일들은 리스크를 제로로 만들 수 없어요. 최상의 투자,
최고의 수익, 드라마틱한 단기 매도, 이런 것은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즉 완벽하고 실행하는 것이 아닌 넘어져도 치명상을 입지 않는 작은 계단부터 올라가면서 체력을 증진시켜 더욱 높은 계단을 올라갈 수 있게끔 준비하셔야 합니다. 소액 경매 투자를 통해 경매 근육을 쌓으면서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아지는 결과를 만드셔야 되죠. 대장TV 시청자 모든 분들이 소액으로 경매 투자를 통해 경매 근육을 쌓고 더욱 완벽한 투자가로 전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서포트하면서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 보다 양질의 영상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